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연휴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양 지수가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 이상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이제 국내 증시가 공휴일일 때, 휴장일 때 미국 증시가 그래도 꽤 올라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꽤 올라줬고, 지금 오늘 화요일부터 이제 장이 개장이 돼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량이 청산이 되고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물량이 진입이 되면은 미국 증시도 올랐겠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도 잡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세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1조 1000억 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저점이 잡혀간다라고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잡혀야지 증시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370원에서 75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도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 1400원을 이제 뚫더라도 1450원이 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1400원을 뚫지 못하고 매물대를 받고 내려오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역전 차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미국과 이제 기준금리 역전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3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3번. 1900년도 후반이랑 그 2000년도 초에 이제 2번 정도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환율이 오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오르지 않았고, 지금 이제 9월에 FOMC가 있거든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일에서 21일입니다. 20일에서 21일인데 이때 미국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한다고 거의 뭐 사실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0.75%가 올리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근데 뭐 0.25%에서 아마 0.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0.25% 정도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더 급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보합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느냐인데,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보합권으로 움직여 줄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의 사례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경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경기가 좀 부실했다면은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영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막 무조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환율이 오르고 이러진 않고, 지금 이 강달러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점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돋보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상승장이 돋보였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아이폰 관련주도 있었고,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꽤 있죠. 이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거의 뭐 반도체 쪽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돌린다는 이슈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단기 매매 공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매매라 함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한테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뭐 5%가 될 수도 있고, 이 수익률은 중요한 건 아닌데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그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 매매 공략할 때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야 된다. 아무래도 이 수급, 이 매수세죠. 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단기간 안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수급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잘 붙지가 않고, 이렇게 원웨이 한 방향으로 쭉 뻗기 위해서는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저항대.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와야 단기 매매를 접근할 수 있다.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 이제 이수화학을 갖고 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단기 매매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공략할 때 이 거래량도 의미 있게 봐야 되죠. 뭐 이 시점부터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부터 이 시점에 체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이런 장대 양봉이 형성되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일선 매매를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5일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이 돌파 매매, 이 시점을 돌파할 때 매매를 진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래량이 줄었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종가상 5일선을 지켜주면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줄어들 때 이때를 공략을 하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공략의 부분에 공략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5일선을 종가상 지켜준다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지켜졌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근데 다음날 시초가에 5일선을 깼다 하면은 바로 뭐 여기서 짧게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11선까지 지켜봐도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의미 있는 구간을 뚫어준 종목들은 11선이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낙폭과대가 한 번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1선까지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기술이죠. 하나기술도 지금 요즘 좀 강하게 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전고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을 잡아도 되고, 종가 기준을 이런 데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거래량이 실렸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종목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줄었을 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양봉이 형성됐죠. 그럼 여기는 또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안 됐죠. 이런 부분은 좀 공략이 힘들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 캔들도 이제 도지형으로 5일선 위에서 안착이 됐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종가상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날 뭐 시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스윙을 끌고 가서 이런 75,000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신 같은 종목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신 같은 종목도 이게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붙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데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신 같은 종목들도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도지형이 나왔습니다. 도지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 매매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급등주를 따라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매매로도 충분히 이렇게 뭐 시가게 갭상승 나올 때도 매도, 수익 매도 충분히 챙길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의미 있는 자리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스윙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은 제가 오늘 좀 수급이 강해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오늘 또 돌파가 나왔죠.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왔고, 이 종목은 근데 이 자리에서 공략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도 만만치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1선 매매로 접근할 수 있었죠. 21선 매매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아까 이제 유신과 하나기술과 같은 종목처럼 대응을 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왔는데 내일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도 좋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진입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음 이루온을 보겠습니다. 이루온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뭐 흐름이 좋았죠. 거래량도 받쳐주고.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저 같은 경우도 종목을 좀 크게 보는데, 흐름을 크게 보는데,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오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4,000원 구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5일선에 접근을 했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다.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매도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 이 돌파가 나오는 이 저항대, 매물대 자리가 수익 보는 자리다, 수익 내는 자리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점이 방어가 되고, 그리고 추세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잖아요. 이럴 때 거래량이 받쳐줬다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이격도가 줄어드는 5일선 쪽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거래량은 받쳐줬습니다. 거래량도 받쳐줬고, 이렇게 장대 양봉도 많이 형성이 됐죠. 장대 양봉도 형성이 돼서 이런 종목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은 매물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이 한번 이탈되고, 그리고 이미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량을 돌파해 주려면 어디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까지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면 이 물량을 다 소화해주면서 올리진 않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 형성됐다고 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부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콘텐트리 중앙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로 갭상승으로 떴죠. 한번 가까이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자리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갭상승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시초가로 공략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자리가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돌파가 안 나오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바로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상으로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내일 다시 한번 시세가 이렇게 쳐줘서 이렇게 위에서 시초가가 생성될 수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해야겠다 하면은 이런 갭 띄운 자리가 2일에서 3일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막 빠르게 들어가는 습관은 최대한 지양을 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